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3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의 열은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의 경우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선이 보인다면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네요.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이 있다면 감점이라고 하니까 불필요한 시트가 남았다면 꼭 지워주세요. 그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할 때에 시트의 이름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1작업이라고 입력했고 엔터 치게 되면 이름이 확정됐네요. 시트가 더 필요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시트 2번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제3작업까지는 미리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앞서서 A열의 열너비는 1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죠?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너비를 1이라고 값을 주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입력할 적에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A, B, C 각각의 주소가 보입니다. B열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에다가 데이터 입력을 꼭 해주세요. 물통 용량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군요. 그냥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하실 수 있어요. Alt 엔터.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 첫 번째 제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연쇄적으로 작업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됐으면 조건에 맞춰서 글자의 모양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선택을 할 거고요. 글꼴은 굴림의 11라고 되어 있죠. 홈에 가셔서 글꼴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렬에 대해서는 숫자, 회계의 경우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작성하세요 라고 했네요. 일단 모든 아이들은 가운데다 옮겨 놓도록 할게요. 숫자의 경우에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다 라고 맞춰줄 거고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소수자리가 두 자리로 가지런히 있을 경우에는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몽땅 선택을 할 거고 표시 형식에 보시게 되면 소수자리 늘려줘라, 줄여줘라 보입니다. 두 자리로 맞춰주도록 하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제목에 대해서는 도형을 넣으세요 라고 해서 그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 글자에 대해서는 글꼴 크기 지정이 되어 있네요. 도형을 넣는 1, 2, 3번 행의 경우에는 다른 행들에 비해서 높이값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1, 2, 3 행에 대해서만 쭈루룩 범위를 잡을 거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 놓으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오죠? 살짝 높이를 남들보다 좀 높여주도록 할게요. 도형을 넣겠습니다.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도형을 넣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다리꼴 찾아서 너비 G열의 중간쯤 올 수 있도록 맞춰서 넣어주세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이외에 도형에 대한 건 위쪽에 도형 서식이 따로 뜰 거예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채워주는 색깔 노랑입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색깔 깜장색이라고 언급은 없지만 색깔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원본은 꼭 삭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결제란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결제란은 너비가 이렇게 좁고 넓고 높이 또한 높고 좁고 한 거 보이시죠? 다른 셀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새로운 시트를 하나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결제란을 만들었으면 그냥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클릭하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 아이는 제1작업 돌아오셔서 H열 요쯤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컨트롤 V. 결제란이 들어왔고요. 원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트 4라고 만들어진 이 쉬트 자체를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삭제. B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과 I의 14번은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흑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만큼의 범위에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명암은 구분이 되실 겁니다. 범위를 잘 잡으시고요. 뚝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걸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채워주는 색깔 이름이 주황이라고 떨어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 가도록 하죠. H14번 셀에서 제품명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H의 14번 셀이면 여기네요. 얘를 1하고 콩 찍을 거고요.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한 대상이 현재는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목록으로 제한을 걸 겁니다. 그 목록을 직접 원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타이핑을 타닥타닥 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그 유효성 검사의 데이터들이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 영역에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 요만큼입니다 라고 영역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풀다운 메뉴 보이시죠? 크 찍으면 숑 하고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셀 서식에 대해서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면 판매 가격들 요만큼이네요. 숫자 뒤에다가 원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89,000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한글을 넣어달라 라고 되어 있죠. 판매 가격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을 직접 찾아갑니다. 대화창이 뜨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테다.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뒤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한국말도 붙여주세요 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 2의 5번부터 2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출시연도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2의 5번이라고 콩 찍으면 이름이 이렇게 2의 5번입니다 라고 떠요. 각각 하나씩 누를 때마다 각각의 주소 이름이 뜰 텐데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앞에 있는 2의 5번이라고 뜨네요. 요거를 이름, 출시 연도라고 바꿔달라는 거죠.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씩 클릭하면 2의 6번, 7번 하지만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면 출시 연도라고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의 두께 값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가장자리가 조금 더 두꺼워 보이고요. 이렇게 빈 공간은 X자 대각선이 들어가 있네요. 대각선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종류를 쭉 찾아봤는데 없다라고 하면 맨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대각선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 조건에 대해서도 맞춰줬으면 그 아래쪽에는 함수가 나올 겁니다. 함수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아예 맨 마지막에 풀어드리기를 권하고요. 대신에 조건부 서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먼저 작업하고 2, 3, 4작업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함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물통의 용량이 1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자가 파랑에 굵게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 줄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규칙을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선택 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죠. 수식을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equal 표시를 해줬고요. 물통 용량이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물통 용량은 여기에 있네요. 한 친구만 볼 건 아니니까요. 클릭해서 주소가 $F, $O 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 한 친구만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F의 5번, F의 6번, F의 7번, F의 8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F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이 돼도 되지만 O라고 하는 건 고정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달러 표시가 둘 다 붙어 있는 거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F1, F2, F3, F4 펑션 키가 보일 거예요. F4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확인되시죠? F 앞에 있는 아이만 달러표 표시가 붙어서 얘는 고정입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줄게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1. 조건을 다 입력을 해줬으니 서식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어떤 서식을 원하는지 문제에서 색깔은 파랑이다. 굵기는 굵었으면 좋겠다 라고 확인할 거고요. 나와보시면 물통의 용량이 1 이상인 아이들만 이렇게 색깔 파랗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1작업 시트의 B2 셀에다가 붙여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함수를 풀지 않아도 되는 요만큼의 범위니까요. 범위를 샥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올 텐데요. 폭이 좁아서 이렇게 샵샵샵샵 보이네요.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너비를 유지해다오 라고 하면 폭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목표값 찾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를 병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네요. 범위를 쫘라락 잡을 거고요.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H의 11번 셀에다 요거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H의 11번 셀이면 요 위치인 거죠. 함수는 daverage 함수를 줬네요.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범위를 잡으실 때 제목까지 포함을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표 전체를 요만큼 잡으셔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네스프레소의 소비 전력입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은 여기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 몇 번째 열이요?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 범위는 네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친구가 조건일 텐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입력을 한다면 D average라고 할 거고요. 표 전체에는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가 표 전체 범위죠. 아까 저희가 몇 번째인지 셌습니다. 6번째 열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이 있었어요. 조건은 네스프레소라고 하는 게 C에 3번에 있었는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C의 2번부터 C의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됐던 거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D 에버리지 범위를 몽땅 잡을 거고 컴마 구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은 6번째 필드에 있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소비 전력을 구해요 라고 제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조건 범위는 네스프레소를 찾는 건데 제목까지 포함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입 판매원이 네스프레소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 부분을 했고요. 그 함수 부분 적어준 거는 테두리를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고 모든 테두리라고 테두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스프레소 소비 전력 평균이 1300이 되려면 이라고 했네요. 저희가 구해진 값은 1310인데 이게 1300이 되려면 시티즈의 소비 전력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시티즈에 대한 소비 전력이 현재는 1150이었군요. 요 값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위치를 잡을 거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가 보일 거예요. 찾고자 하는 값은 1310으로 되어 있던 걸 1300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값을 바꿀 셀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시티즈의 소비 전력, 시티즈의 소비 전력이면 이 친구 콩 찍어주시게 되면 현재 1150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 단추 눌러서 값이 달라지는 게 보이나요? 내가 원하는 1300이 됐고요. 1150은 1120으로 줄어야만 그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군요. 확인. 고급 필터로 넘어갈게요. 수입 판매원이 네스프레소가 아니면서 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그러면 하나. 판매 가격이 10만 이하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판매 가격이었군요. 이렇게 조건을 보시게 되면 접속사가 아니면서라고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면서이고라고 하면 AND 조건으로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럴 땐 조건을 같은 줄에다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네스프레소가 아니면서가 아니라 아니거나라고 해서 접속사가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면 오화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내가 골라주겠다라고 이해를 할 거고요. 그럴 때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 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조건에 대해서는 B의 14번 셀부터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수입 판매원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 거예요. 판매 가격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붙일 건데요. 수입 판매원이 네스프레소가 아니면서라고 했어요. 만약에 네스프레소라고 되어 있었다면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끝일 텐데 같지 않은 거 네스프레소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같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양쪽 꺽쇠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스프레소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판매 가격도 1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이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조건을 걸어주시면 될 텐데 AND 조건이었으니까 조건을 이렇게 나란히 옆에다가 써줄 거예요. 크거나 같다 10만 조건을 다 넣었습니다. 그럼 결과물을 B의 18번 셀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내주시면 될 텐데요. 모든 항목들을 다 보여줄 필요 없이 문제에서는 관리번호, 제품명, 출시연도, 물통의 용량, 판매 가격 이렇게 5개의 데이터만 출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관리번호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뚝 떨어져 있는 제품명, 출시연도, 물통 용량, 판매 가격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걸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B의 18번 셀에다 컨트롤 V 붙이시면 5개의 항목만 이렇게 쏙쏙쏙 뽑아져서 나옵니다. 고급 필터를 사용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범위, 데이터들 이만큼이라고 해서 목표값에 대한 거는 빼고요.
윗동네에 있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고급 필터 눌러주시게 되면 범위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조건은 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조건들 요만큼입니다 라고 잡아줄 거고요. 그걸 다른 장소에다가 보낼 거예요. 그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셀들 요만큼이에요 라고 엔터 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따로 뽑아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3작업은 정렬과 부분합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12번 영역 아까와 똑같네요. 요만큼을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요만큼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제3작업의 B2 셀에다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너비가 좀 좁으니까 옵션 열으셔서 원본 열 너비를 유지해라 라고 하면 폭이 넓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부분합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렬부터 할게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정렬을 할 때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지는 결과물 보시고 하나의 칸도 비어있지 않은 요 빼곡하게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수입 판매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줄 거예요.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하면 어딜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수입 판매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겁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네스프레소의 다음에 일라오미 그 다음에 다시 네소카페네요. 그러면 오름차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도 아니고 다시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역순도 아니죠.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대화창이 뜨면 제일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건 네소프레소 엔터, 일라오미 엔터, 네소카페라고 이렇게 순서를 나오기 바란다 추가해 주시게 되면 기존에 없던 항목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 보시게 되면 문제와 똑같이 이렇게 니은, 이응, 니은으로 순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가격의 평균으로 부분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부분합을 하실 경우에 먼저 밑에 깔려있는 아이 평균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아이 개수를 나중에 구해야 돼요.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잡았고요. 데이터의 제일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부분합 보일 거예요. 그룹화 묶어줄 거는 네스프레소끼리, 일라오미끼리, 네소카페끼리끼리 할 거니까 수입 판매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 묶어줄 거고요. 먼저 계산하는 건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평균은 판매 가격의 평균이니까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 위아래로 슬라이드 막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대로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게 되면 일단 네스프레소를 평균 계산할 거예요. 판매 가격으로 라고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제품명의 개수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부분합 다시 들어갈 거고요. 그룹화하는 건 여전히 수입 판매원, 네스프레소끼리, 일라오미끼리, 끼리끼리 할 거니까 그룹화는 불만 없습니다.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바꿔줄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개수요? 제품명에 대한 개수요. 그럼 판매 가격은 빼고 제품명으로 갈아 끼우셔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값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친구는 꺼주세요.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는 거 보이시죠? 혹시라도 내가 순서를 잘못 맞춰서 했다라고 한다면 부분합에서 이 아래쪽에 모두 제거가 있습니다. 눌러서 삭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괄호 2번 보시면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1, 2, 3, 4라고 해서 윤곽 잡아주는 그룹이 있어요. 1 눌러주면 이렇게 완전 간략하게 보이죠? 2, 3, 4. 요 아이들 개요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 요거를 지금 안 보이게 지워달라라는 얘기죠. 그룹 해제에 보시게 되면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왼쪽에 있는 윤곽을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너비가 혹시 좁아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혹시 숫자 값은 위치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대사 작업, 그래프, 차트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 제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한다. 그걸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라 까지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셔야 될 텐데요. 범례를 보시게 되면 판매 가격, 소비 전력 요 두 가지 항목과 더불어서 시티즈, 지니오라고 하는 제품의 이름도 필요하죠. 요만큼, 그리고 판매 가격과 소비 전력 요만큼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요 아이들 범위를 잡으실 때 한꺼번에 쭈루룩 잡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 먼저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겁니다.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했으니까 세로막 대형 선택하시게 되면 차트가 바로 만들어질 건데요. 요 아이는 차트를 이동시키시면 돼요. 새로운 시트에다가 이름을 제 4작업으로 줘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주의사항에 1, 2, 3, 4 작업으로 배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건 만들고 나면 이렇게 제사 작업이 맨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질질질 끌어서 맨 뒤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되겠죠. 항목을 보아하니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가지 막대 보이는군요. 시티즈, 지니오 필요한데 프란시스 와인은 필요가 없네요. 에센자, 지니오, 크리아티스까지 필요한데 싱킹과 X1은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은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 선택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을 항목들 빼주시면 되겠죠. 확인. 차트 디자인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차트 작업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뜰 거고요. 레이아웃에서 3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차트의 스타일은 1번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아이. 영역 서식에 대해서도 차트 영역에서는 글꼴들이 굴림의 열하나 질감들도 표현이 됐네요. 차트 안쪽에서 마우스 기다리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계열입니다. 라고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시고 홈으로 가셔서 전체 글꼴부터 맞춰주세요. 굴림의 11. 모든 글꼴이 한꺼번에 맞춰졌고요.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는 차트 디자인은 전체적인 걸 바꿔주는 거예요. 차트의 서식은 하나하나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그 중에서도 질감을 줄 거다.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역시 선택하셔서 채워주는 건 흰색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줬어요. 제목 서식, 제목을 일단 넣어주도록 할까요? 직접 여기 제목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굴림에 굵게 20이라고 글자 맞춰줬고요. 안에 채워주는 색깔이나 테두리에 대해서는 서식 가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도형에 대해서 채워주는 건 흰색, 테두리는 깜장색. 7번 소비 전력.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소비 전력은 파랑막대인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너무 작은 값이라서 눈에 띄지가 않는군요. 눈에 보인다면 그냥 직접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차트 계열 종류 바꿈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범례에 보이는 소비 전력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비 전력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체크하고 나오면 되겠죠? 계열에 대해서 표식은 네모에 크기 10, 레이블 값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표식들부터 처리하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계열 서식을 불러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지를 따로 띄어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넓게 쓰실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냥 서식을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때그때 요 문제지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표식 찾으실 수 있습니다. 콩 찍으시고 표식에 대한 옵션을 열으시게 되면 기본 제공해 주는 것들 중에서 사각형을 찾을 거고요. 크기도 10이라고 언급된 대로 맞춰줄 겁니다.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출력물을 보시게 되면 지니오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판매 가격 값이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판매 가격을 선택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이 되는군요. 다시 한번 하나 더 클릭하시게 되면 얘만 남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위쪽으로 레이블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눈금선에 대해서는 선의 스타일, 파선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눈금선 서식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위쪽에 선에 대한 모양을 메뉴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축의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주축은 0원부터 90만 원까지 값이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다른데요. 출력물에 보시게 되면 하이픈부터 2000까지네요. 우리는 하이픈부터 1800까지죠. 보조축이 다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축서식을 보시게 되면 최소값은 0 맞지만 최대값이 다르니까 2000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기본 단위도 200단위가 아니라 500단위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법례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판매 가격은 불만 없지만 소비 전력에 대해서 와트수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래쪽에 있네요. 법례를 선택하시고 법례 서식을 봐도 여기에서 제목을 바꾸는 기능까지는 없어요. 그럼 법례 서식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뜰 거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게 뜨는 거죠. 편집하겠다라고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양옆으로 펼쳐지길 원하니까요. 직접 쓸게요. 소비 전력 괄호 열고 와트수로 표현해라. 확인하게 되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도형을 얹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의 도형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춰서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별반 다르진 않은데 색깔이 좀 흐리멍텅하죠. 오른쪽 버튼 축서식 다시 불러낼게요. 색깔에 대해서 선의 색깔이 흐리멍텅하니까 까맣게 짙은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색상을 좀 또렷하게 해주세요. 더불어서 막대의 두께값도 좀 우리는 얇아 보이네요. 막대 선택하시고요. 그 막대기에 대해서 겹쳐지는 거, 간격 너비를 조절하는 거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비교해 보실 수 있죠.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이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도록 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 중첩되어 있는 친구들을 풀어내시면 되겠죠. 저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VIP 할인가를 구하는 문제네요. 판매 가격과 95%를 곱해서 값을 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95%라고 했으니까 소수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반올림해서 1000단위까지만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라운드 함수를 줬네요.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는 친구인데요. 어떤 숫자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표현할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라운드 업이라고 했다면 그냥 무조건 올려주는 거, 라운드 다운이라고 했다면 무조건 버려주는 걸 텐데요. 그냥 라운드 함수를 줬으니까 반만 올리겠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천 단위까지 보일 수 있게 라고 했습니다. 84,550원이 나왔다면 85,000원으로 이렇게 뒤에 동글라미가 하나, 둘, 셋, 천 단위로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거죠. 소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소수 0번째 자리, 그러면 뒤쪽으로 갈수록 소수 첫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읽어내게 될 텐데요. 거슬러서 앞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첫 번째, 마이너스 두 번째, 마이너스 세 번째라고 거슬렀을 때에는 카운팅을 거꾸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천 단위로 보일 수 있도록 빵빵빵이라고 나오게 해주고 싶다면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수 몇 번째 자리요?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로 표현을 해달라 라고까지 하시면 되겠죠. equal, 라운드. 문제에서는 판매 가격과 95%를 곱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판매 가격은 이 친구네요. H의 5번에 있는 i와 곱하기 95%라고 하게 되면 숫자 값이 나올 거예요. 컴마 그걸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 라고 해주시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equal, 라운드. 판매 가격 곱하기 95%, 컴마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겠다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29만 9천이라고 나오는군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으면 좀 더 보기가 편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쫘라락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두꺼운 선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서식 없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풀렸네요. 요거만 다시 넣어줄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제조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관리번호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라고 했네요. 관리번호에 보면 EF-100이라고 해서 EF- 그럼 그 뒤에부터는 100, 107, 206, 309라고 하는 숫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아이가 1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마도 중국인가 봅니다. 2이면 이탈리아, 그 외이면 기타라고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함수는 if와 mid를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if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그러면 결과는 그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 조건에 맞는 경우는 그게 맞습니다 참이라고 해서 요걸 줄 거고 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이라고 해서 요걸 줄 거다. 조건은 글자를 뽑아와서 거기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mid라고 하는 텍스트 함수를 쓸 거예요. 어떤 문자요? 관리 번호에 있는 문자요. 여기서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요. 네 번째에 있는 아이 한 개만 갖고 오면 이게 1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섞어서 중첩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if 조건은 관리번호에서 중간에 뽑아올 거니까 mid 관리번호는 B의 5번에 있습니다. 몇 번째부터 갖고 오면 된다고요? 네 번째부터 갖고 오면 돼요. 한 개만 뽑아 오자면 1 혹은 2 또는 4 이런 아이들이 뽑혀져 나오겠죠? 그 뽑혀 나온 아이가 equal 같습니까? 1이라고 하는 글자와 왜 글자겠어요? 여기 관리번호 보시게 되면 글자와 숫자가 같이 섞여 있죠? 그럴 때는 글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다운표 열고 1, 다운표 닫고까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아이가 1이고 그리고 갖고 온 비교 아이가 1, 똑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걸어준 거죠. 그러면 중국입니다 라고 글씨를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들이 다 이탈리아가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를 다시 한번 if 함수로 똑같이 감싸주도록 할게요. 1이 아닌 경우에는 2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와 같다면 이탈리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면 나머지들은 다 기타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아니면 해서 바로 여기다가 기타라는 이름으로 넣어주겠다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중첩함수의 경우는 괄호의 개수 잘 맞추셔야 돼요. mid는 괄호를 열고 잘 닫았습니다. 여기도 mid 잘 열고 닫았어요. 다만 if 함수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열었었는데
조건을 쭉 넣어줬고 그걸 만족하는 경우엔 중국, 아니면이라고 해서 아니면의 얘기가 되게 길어졌죠. if 함수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줬고요. 그걸 만족하면 이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저거다라고 해서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괄호를 닫아줘야 되겠죠. 자, 안쪽에 있는 if 함수에 대해서 갈아줬고요. 바깥쪽에 있는 if에 대해서도 같이 닫아주겠습니다. 괄호를 2번 닫아줘야 짝이 맞겠네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if 조건은 중간에서 뽑아올 거니까 mid 관리번호에서 컴마 네 번째에서 컴마 한 개만 뽑아와 봐라. 그렇게 뽑아온 것이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면 까지가 조건인 거죠. 그러면 중국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아닌 경우에 또 O같이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여줍니다. 그렇게 뽑아져 나온 아이가 그러면 1이 아니라 2라면 그러면 얘는 이탈리아. 이제 이도저도 아니면 나머진 다 뭐요? 기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2번 닫아줘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자동 채우기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자라락 채워주시면 되겠고 굵은 선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옵션을 서식 없이 채우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판매 가격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군요. 내림하여 100원 단위로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다운. 앞서서 문제 풀었던 라운드 함수와 사용 방법은 똑같죠. 100원 단위로 라고 했으니까 28만 864원이라고 했을 때 28만 800원이라고 0, 2 개로 표현되다 라고 되어 있네요. 라운드 다운 함수에서 숫자 어떤 걸 계산한 값을 슝 하고 집어 넣을 거고요. 그걸 소수 몇 번째까지요? 소점 뒤쪽이 아니라 앞쪽이니까 마이너스 값 붙일 거고 0 표현됐으니까 소수 마이너스 2번째짜리까지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개를 중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숫자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뭐에 대한 평균이요? 판매 가격이면 요만큼이겠네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나올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소수짜리 마이너스 2번째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괄호까지 열어줬죠. 에버리지 더블 클릭 괄호까지 열어줬습니다. 판매 가격 이만큼에 대해서 라고 해서 괄호를 닫을 거고요. 컴마 소수는 마이너스 2번째짜리까지만 이라고 버림. 그러면 이렇게 28만 800원이라고 결과가 나오는군요. 나머지 4, 5, 6번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라오미 소비전력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썸if를 보게 되면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if는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조건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조건 범위를 쭉 보시고 조건을 직접 걸어줍니다. 그럼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쇽쇽쇽 골라질 텐데 그 아이들을 최종적으로 계산은 뭘 할 건지 계산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일라오미의 소비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일라오미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위아래에서 쭉 살펴봐야 되겠죠. 수입 판매원에 대해서 쭉 하고 범위를 잡아주시고 거기에 조건을 일라오미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일라오미들을 소비 전력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는 건 뭐에 대해서요?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요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equal sum if 수입 판매원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요 범위 중에서 일라오미라고 조건을 쓰시면 되죠. 하지만 계산하는 건 어디 있다고요? 일라오미의 소비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소비전력 G의 5번부터 G의 12번 요 범위에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sum if 일라오미인지 아닌지는 요 범위를 봐라. 컴마
조건은 일라움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일라움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찍으셔도 됩니다. 컴마. 계산하는 건 소비 전력이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는 2022년 출시 제품의 개수라고 해서 카운트 if 함수를 줬네요. 카운트 if 함수도 sum if 함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카운트, 개수를 구할 거다. if, 조건을 구할 거다. 조건에 맞는 애들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범위 잡아주시고 조건을 걸어주시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비교해 보면서 개수가 바로 구해지니까요. equal, count, if 라고 함수 이름 줄 거고요. 2022년인지는 어딜 봐야 되나요? 출시연도 요 동네를 봐야 되겠죠?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요 범위를 보시고요. 조건은 정확하게 하시려면 2022년이라는 말을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정답이고요. 하지만 여기 2022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찍어도 된다라고 했었죠. equal, count, if, 연도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습니다.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면 저희가 이름을 이미 줬었기 때문에 출시연도라고 자동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이름이 자동으로 바뀔 거니까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겠고요. 조건 2022년이라고 직접 쓰실 수도 있지만 22년 들어있는 곳을 찍으셔도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맞죠. 다만 결과값에다가 건이라는 말을 붙이시오라고 하면서 앰퍼센트 연산자를 줬네요. 얘는 딱 풀과 같아요. 요 뒤에다가 앰퍼센트 건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두 건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14번 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소비 전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줬네요. VLOOKUP은 누구를 찾는 건지, 어느 범위에서 찾는 건지,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그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고자 한다면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equal VLOOKUP H의 14번 셀에서 라고 했으니까 누구요? H의 14번 셀. 어디서 범위는 제품명에 대한 소비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요. 제품명은 여기 있고 소비 전력 저기 있습니다. D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D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자, 그러면 그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소비 전력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군요. 몇 번째요? 네 번째 열이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고자 하면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면 돼요. 소비 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VLOOKUP. 누굴 찾는다고요? H의 12번 얘를 찾는다고요? 컴마. 어디서요? 제품명 요만큼에서 소비 전력 이만큼까지요 라고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컴마. 거기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네 번째 열에 소비 전력이 있군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거 유사일치와 정확히 일치 여기서 false라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숫자값 0을 주셔도 됩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SN 자민이라고 하는 친구는 소비 전력이 1180인가 봅니다. SN 자민이의 소비 전력은 1180. 잘 찾아지네요. 제품명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시티즈라고 하는 아이로 바꿔주면 1150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시티즈는 1150. 여기까지 함수 문제 풀어봤습니다. 입력하실 때 오타 없이 찬찬히 첫 번째 제일 작업 완성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쉬운 거부터 쭉쭉쭉 풀어 나가세요. 맨 마지막에 함수 총 정리해서 완성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저장.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있다고 했어요. ITQ에 있는 폴더 가셔서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게 되면 파일이
정리됐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오른쪽 꼭대기에 전송 단추가 있을 거예요. 그 단추를 눌러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4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